진리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진리가 뭐가 되었든 무슨 상관인가? 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아인슈타인이 우주 전체를 단칼에 설명할 대통일 이론을 찾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은 없다. 나는 내일도 출근해서 김 부장 얼굴을 봐야 하고 마무리된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을 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자 납기일 전에 통장 잔고를 남겨둬야 한다.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진리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을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고 한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관념, 즉 신이나 진리 같은 관념들의 의미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의 개념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에 나를 괴롭히는 김 부장이 언젠가는 죽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천국의 의미는 이미 충분하다. 즉, 지금 나에게 쓸모있는 관념만이 의미를 갖지 쓸모없는 관념들은 말할 가치가 없다. 실용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미국의 경제와 문화와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는 손에 잡히고 유용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실용주의는 하나의 철학 사조라기보다 차라리 삶의 원리가 된 것 같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적인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원시의 자연신,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율신, 근대의 이성으로 흐름은 이어졌다. 특히 근대 이성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인류를 신과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기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풍요를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낙관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계대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학문 내부의 붕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이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근대성의 붕괴와 함께 단일 진리에 저항하는 포스트 모던이 등장했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가 공유해왔던 이분법적 세계관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억압되었던 다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실천운동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왜 진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삶 때문이다. 내가 세상이 말해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서다. 가족과 학교와 시장과 국가와 종교는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었을까 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해왔던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주변과 마찰을 빚더라도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인생도 괜찮고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건히 해서 이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인생도 괜찮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 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